네, 시장의 흐름이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맞나 싶은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상정해 왔었던 최악의 카드 가운데 하나가 지금 열려졌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6만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깨지는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5만 9천 달러 아래로까지 후퇴를 하면서 이거 여차하면 정말 한 5만 7천 달러 가는 거 아닌가, 갔다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데 일단 지금 과정에서는 6만 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바닥 리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1% 빠진 3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로 투자 심리가 훅 뒤로 물러섰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최악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아주 많이 단기간에 크게 위축이 돼버렸다. 올해 최악의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시장이 크게 단기간에 흔들리다 보니까 뭐 페이퍼 핸드들 특히 이제 비교적 최근에 ETF 이슈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털려나가기 되게 좋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내가 투자를 왜 하는지 그 목적,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가다듬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졌는데 그래도 54%대 중반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지겹죠 이제. 마운트 곡스 정말 좀 지겹게 느껴지는데 일단 7월에 상환을 시작한다라고 공식적으로 공지를 때렸습니다. 7월 초부터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상환을 시작하겠다. 이 상환 준비가 완료되면서 필요한 정보가 확인된 이 거래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상환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월을 찍었습니다. 이미 뭐 레딧 같은 데를 보면 법정화폐로 상환을 받았다라는 그런 지금 제보들도 올라오고 있어서 뭔가 지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실 마운트 곡스 이렇게 훅 하고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쏟아지면서 시장을 흔들 수 있을 거라는 우려 이에 따른 패닉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단기간에 형성을 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이 10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이체를 하면서 지갑 정리 작업을 한 게 포착이 되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었는데 지금 마운트 곡스 회생 수탁자 지갑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이 14만 1686개, 이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0.72%, 돈으로 따지면 92억 6천만 달러. 이게 과연 다 풀리는 거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좀 말이 많잖아요.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게 다 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QCP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트코인 급락은 마운트 곡스 회생 수탁사가 7월 초에 이 채권 상환 시작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원인이 마운트 곡스라는 거죠. 그래서 마운트 곡스는 채권 상환 시점을 여러 번 연장했지만 실제 상환일이 다가오자 올해 초부터 이 9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이체하기 시작했다. 7월 만기 옵션 시장에는 급격한 거래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는데 이건 시장이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황에 따른 변동성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6만 달러 지지선 위에서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7월에 특별한 예상 가능 이슈가 없기 때문에 장기 매집 전략을 추천한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 또한 지나간다. 요걸 전대로 깔고 지금은 장기 매집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은 지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구체화 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짜증이가 솟구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렉스 소원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이 마운트 곡스 분배가 7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수의 암호화폐가 분배될 것이라서 매도 압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개인 채권자들이 직접 받아가는 코인 개수가 6만 5천 개.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는 14만 1868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14만 개 풀리는 거라고 단순화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분배가 되는 거는 6만 5천 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만 5천 개 중에서 10%가 매도돼도 뭐 6,5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정도 매도는 크라켄, 비트스탬프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1,000개와 6만 5천 개 이 차이는 뭘까? 아마도 이제 법적 비용, 운영 비용, 뭐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분배를 하는 게 6만 5천 개 정도가 산정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실 14만 1,000개 시장에 던져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아찔한데 6만 5천 개 이 가운데 뭐 10에서 50% 정도가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뭐 싶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채굴자들도 엄청 던지고 있잖아요. 운영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6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가장 가파른 지금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운영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채굴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유 비트코인을 던지면서 경영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과연 우린 지금 어디에 있을까? 베어 트랩에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한 번은 겪었잖아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통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베어 트랩 그리고 아직 포모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긍정론이 되살아나고 포모가 오고 유포리아 극강의 기쁨을 느끼는 어느 시점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에 들어가면서 수익화를 해야 될 거고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걸까? 여기 있는 거겠죠? 네, 여기 있다가 이제 다시금 반등하는 어떤 재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재료가 대기 중인 것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낙담을 하면서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 계획? 그러니까 7만 달러까지는 무조건 do nothing 홀딩 구간 여기는 홀딩 구간이고 이제 7만 달러 위에서부터 분할 매도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 고점이 8만 달러가 될지 10만 달러가 될지 15만 달러가 될지 그건 우린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만 달러였구나 고점이 15만 달러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그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뭐 번스타인이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대형 기관에서 전망을 한 가격이 지금 20만 달러, 25만 달러 이렇게 상당히 큰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점이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전략대로 do nothing, 홀딩 구간이고 7만 달러 위에서부터 분할 매도 구간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7만 달러 위에서 매주 2%인가? 뭐 매도하겠다 실제로 저번에 고점 찍었을 때 2%인가 5%인가 매도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전략을 보수적으로 짜서 행동으로도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탠스나 태도는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만 달러 때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할 건데 너무 일찍 매도를 해서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고점일지 저게 고점일지 우리 같은 하찮은 개미 투자자들은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대응을 해야 이때를 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때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간다 이게 대부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그냥 do nothing 이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닥터 프라핏도 굉장히 단단한 다이아몬드 핸드 다운 멘트를 좀 던졌더라고요. 지금 박스권 하단은 57,500달러 구간이다. 여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열심히 매수를 진행할 것이다. 이거는 하늘이 준 선물이고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늘이 준 선물, 기프트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트위터도 그렇고 이런 커뮤니티 지금 해외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거의 정서 상태가 바닥이에요. 거의 막 다 죽었어, 이 시장 망했어,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이게 지금 선물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 나는 57,000달러에서 6만 달러 구간에서 대규모 매수를 단행할 것이다. 1차 목표는 86,000달러, 2차 목표 10만 달러, 3차 목표 15만 7천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다소 현실적인 어느
그런 숫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언저리 주변이 올해 연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이 길이 정말 참 험난하게 느껴진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도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 지난 2년 동안 일간 RSI는 과매도 영역에 3번 도달했고, 이후에 과매도 찍고 60% 반등, 과매도 찍고 60% 반등, 과매도 찍고 197.77% 반등. 그런데 지금 62,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간 RSI가 다시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 지금은 저가 매수의 절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매수세에 달라붙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재료가 필요할 건데, 다행히 지금 우리 앞에는 재미있는 재료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마이클 반데포페, 이 비트코인은 마운트 곡스 이슈로 인해서 최근 1년 가장 과매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2번의 경우에는 FTX, 그리고 2023년 8월에 조정 당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라고 설명을 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바닥 언저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닥인지 추가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할지, 그게 조금 지금 걱정거리인 거죠. 네, 맥스는 강세론자다운 이야기를 차분하게 잘 풀어냅니다. 6만 달러 위에서 유지가 되는 한 이건 여전히 또 다른 상승을 앞두고 있는 통합 단계다. 상승장에서의 통합은 약세가 아니다.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4개월 동안 동일한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일 뿐이다. 당신의 인내심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멘탈케어 멘트를 요다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지금 같은 상황을 기회로 누군가는 활용을 할 거고, 지금 같은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위기 상황이 또 되기도 할 거고, 과연 이거 시장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기에 괜찮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이 강팍한 수준의 관점을 가지고 매수를 단행하면 대부분 후회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좀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사전 리서치가 진행이 되고, 그만큼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의 이 시장에 대한 신뢰, 확신 같은 게 없이 매수부터 단행을 하고 내가 사놓으면 오를 거야, 이런 건 좀 위험한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상황 자체가 이번 사이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좀 준비를, 경험을, 학습치를 생성을 해 놓으면 앞으로 더 대응하는데 충분히 괜찮은 재료, 학습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윈터미투 트레이딩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약세 추세 곧 끝날 것 같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추세가 곧 마무리될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들 매도하고 있고, 마운트 곡스 보유 물량도 시장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려할 만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얼추 적중시킨 게 있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봤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윈터미트 트레이딩, 시장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전망을 제시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우리를 조금 기대하게 만드는 거시경제 지표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되는데 28일 밤 9시 반. 그런데 지금 전년 대비 코어 근원 PC를 봤을 때 전년 대비 예측치가 전달보다는 완화된 거, 전월 대비로도 완화된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라면 시장의 반전 재료로서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근의 추세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숫자들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래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한번 샥 이렇게 시장 정서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음 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7월 2일에 시장에 출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7월 2일이 될지 4일이 될지 조금 더 지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날짜를 당겨서 제시를 한 걸 보면 뭐가 돌아가고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증권신고서 S1이 지난주에 다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EC가 OK 사인을 던지는 것만 남아있고, SEC는 상당히 전격적으로 지금 ETF, 이더리움 ETF 이슈를 핸들링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다음 주에 출시될 가능성 상당하다라고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은 알트 시즌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주 후반에 PC 인플레이션 데이터 잘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다음 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되면서 오픈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빠진 거에 비해서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빠진 것과 비교했을 때 메이저 알트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정도면은 이게 다 두 자릿수로 빠져도 이상하진 않은데, 이더리움 ETF 이슈가 그나마 이 긍정적인 재료로서 시장을 조금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가로 더 리테스트 가능성, 다시 말해서 57,000달러 구간까지 리테스트 가능성은 있지만 거의 다 어디 뭐 바닥 언저리 온 것 같다. 그리고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재료 하나 떡하니 대기 중이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바라본다라면 추세 반전의 시간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정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대응하시는 것보다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나의 전략적인 관점, 행동 전략 이런 것들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괜찮은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